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함부르크시 교육청 부국장 엘리자베스 하트만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이유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우리 독일 학생들이 갑자기 한국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괜찮아, 수고했어, 힘내 이런 말들이 독일 교실에서 들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학교 전체로 퍼졌어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말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이 현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문화적 동요다. 즉시 막아야 한다. 그런데 6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엘리자베스가 독일 교육부 앞에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한국어를 독일 전국 학교의 정서 교육 언어로 채택하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어를 막으려던 사람이 오히려 한국어를 전국에 퍼뜨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결정 이후 독일에서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학교 폭력 60% 감소, 학생 우울증 30% 감소, 자신감 지수 40% 상승. 심지어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도 우리도 이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어 몇 마디가 정말 유럽 학생들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그 믿기 어려운 기적의 시작은 함부르크의 평범한 중학교 복도에서 들린 한마디였습니다. 괜찮아. 이 단순한 한국어 한마디가 어떻게 독일 교육계를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은 믿기 어려운 반전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언어의 놀라운 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하트만입니다. 함부르크시 교육청에서 언어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 20년 교육 경력을 통틀어 가장 이상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부국장님, 이거 보세요. 마르틴이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빨간 긴급 표시가 붙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뭔데 그렇게 놀란 거예요? 함부르크 제3중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뭘 어쨌다고요?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요즘 K-팝 때문에 한국어 배우는 아이들 많잖아요. 아니에요. K-팝 가사가 아니라 일상 대화를 한국어로 하고 있다고요. 보고서를 열어보니 정말 기괴했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서로에게 괜찮아, 수고했어, 힘내라는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학교 전체로 퍼졌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저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20년 전 서울에서 겪었던 그 일 때문에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다음 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함부르크 제3중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귀를 의심했어요. 안녕, 괜찮아? 응, 수고했어. 오늘도 힘내자. 복도를 걸어가는 독일 학생들이 정말로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5살 된 독일 아이들이 한국어 발음까지 정확하게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고 따뜻해 보였어요. 마치 마법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달 전부터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교생 800명 중 600명 이상이 한국어 인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뭐라고 하나요? 그게 더 이상해요. 항의하는 학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변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이 아이들을 바꾼 걸까요? 한국어 인사말 몇 개가 정말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유행이에요. 즉시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어라는 단어만 들어도 20년 전 그 쓰라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을 사로잡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다시 함부르크 제3중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이 저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멈춰섰어요. 독일 학생이 저 같은 어른에게도 한국어로 인사하다니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자 학생들이 서로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한국어로 격려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수학 선생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업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학생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틀려도 위축되지 않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에서 한 학생이 밥을 흘렸는데 옆 친구가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도와주는 거예요. 평소라면 놀림감이 됐을 상황인데 말이죠. 학생, 잠깐만요. 저는 그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네. 왜 한국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독일어로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 한국어로 괜찮아라고 하면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따뜻한 느낌이요? 네, 마치 누군가 저를 진짜 걱정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는 언어일 뿐인데 어떻게 감정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걸까요? 오후에는 학교 상담교사인 안나 밀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 현상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트만 부국장님,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지난 2달 동안 상담실을 찾는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게 한국어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됐거든요. 안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다고 말해도 진짜 괜찮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한국어로 괜찮아라고 하면 뭔가 더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말이 되나요? 언어는 도구일 뿐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선생님 힘들어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괜찮아, 괜찮아라고 한국어로 말하며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신기하게도 우는 학생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말로 한국어가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20년 전 서울에서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도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했죠.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외국어에 의존한다는 건 정체성 혼란이에요. 저는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독일 아이들이 왜 독일어가 아닌 한국어로 마음을 표현해야 하나요? 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혹시 그 언어 자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집단 최면 같은 건 아닐까요? 그날 밤 과거의 기억이 또다시 저를 괴롭혔습니다. 서울에서 들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왜 불편한지 모르겠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2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8살이었던 저는 교환교수 프로그램으로 서울의 한 대학에 갔었어요. 독일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말이죠.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 지도 교수였던 김 교수와의 관계에서 시작됐습니다. 엘리자베스,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하면 되니까요. 김 교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괜찮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마치 제 감정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연구실 회식 자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독일식으로 솔직하게 제 의견을 말했는데 한국 동료들이 모두 침묵했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교수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저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문화 차이니까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요. 엘리자베스, 내가 왜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괜찮아는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는 뜻이었어요. 제 감정을 차단하는 벽이었습니다. 그 후로 3개월 동안 저는 서울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누구와도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로 끝났거든요. 한국어는 감정을 숨기는 언어야. 그때 저는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진심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언어. 결국 6개월 만에 독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한국이나 한국어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함부르크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걸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정말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괜찮아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처럼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확고한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이 위험한 유행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함부르크 제3중학교의 감정표현 수업을 참관하게 됐습니다. 독일 교육과정에 새로 도입된 과목이었어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힘들 때 도움이 된 말에 대해 발표해보는 시간이에요. 담당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마르쿠스라는 15살 남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아라는 말에 대해 발표하고 싶어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한국어 괜찮아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작년 겨울,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성적도 떨어졌어요. 친구들과도 멀어졌고요.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오기 싫어서 울고 있었는데 옆반 친구가 다가와서 괜찮아라고 말해줬어요. 한국어로요. 독일어로도 괜찮다고 할 수 있잖아요. 왜 한국어였을까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독일어로 괜찮다고 하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어 괜찮아는 마치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20년 전 제가 느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마르쿠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괜찮아, 힘내라고 말해줄 때 그 말 안에 진짜 걱정과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던 마음을 멈췄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어요. 그 하나의 말이 저를 구해줬어요. 괜찮아라는 한국어가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듣거나 할 때 같은 느낌이 드나요? 네. 한국어로 괜찮아라고 하면 제 마음도 정말 괜찮아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20년 전 저에게 괜찮아는 차가운 거절이었는데 이 아이에게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마르쿠스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마르쿠스, 정말 한국어 때문에 그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네, 확실해요. 제 친구들도 다 비슷해요.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면 더 진솔해져요. 왜 그럴까요? 마르쿠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마 새로운 언어를 쓸 때는 마음의 벽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독일어로는 창피해서 못할 말도 한국어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언어가 감정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20년 전에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다음 주 화요일 함부르크시 교육청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어 현상이 다른 학교로도 퍼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육청장인 볼프강 베르너가 물었습니다. 명백히 문제입니다. 동료인 마르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독일입니다. 왜 아시아 소수 언어에 감정 교육을 맡겨야 하나요?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베르너 청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점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항의하는 학부모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순 없죠.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독일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마르쿠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트만 부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베르너 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모두가 제가 반대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언어교육 전문가로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때 베르너 청장의 비서가 들어와서 메모를 전했어요. 청장님, 한 학부모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네요. 5분 후 한 중년 여성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함부르크 제7중학교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베르너 청장이 물었습니다. 제 딸이 처음으로 사랑해요라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서 감정 표현을 거의 안 했거든요. 10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그 어머니는 울먹이며 계속했어요. 어제 집에 와서 갑자기 한국어로 사랑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어로도 엄마 사랑해라고 했어요. 한국어가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국어로 감정 표현하는 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한국어로만 말하더니 이제는 독일어로도 감정을 표현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반대하던 동료들도 말이 없었어요. 한국어를 금지하지 말아주세요. 그 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제 딸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열쇠예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어가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한국어 기본 인사말을 찾아봤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수고하셨어요, 힘내세요. 하나하나 발음을 따라 해봤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어를 입에 담아보는 거였어요.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예전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함부르크 제3중학교에 또 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갔죠. 복도에서 한 학생이 넘어졌습니다. 책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때 다른 학생들이 달려와서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도와줬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 말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정말로 그 아이들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한국어 해보세요. 한 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수고했어요라고 해보세요. 쉬워요.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와, 발음 좋으시네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때는 한국어가 벽 같았는데 지금은 달이 같았습니다. 오후에 학교 상담실에서 통계 자료를 봤어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우울증 지수가 30% 감소했어요. 안나 상담교사가 설명했습니다. 30%요? 네. 그리고 학교 폭력 신고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자신감 지수가 40% 상승했다는 점이에요. 정말 한국어 때문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관관계는 분명해요.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됐거든요. 그 주말에는 독일 마이너스 한국 교육 포럼이 열렸어요. 우연히 이 현상이 발표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함부르크의 한국어 현상이 유럽 전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럼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함부르크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었나 봐요. 한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김 박사라는 분이었어요. 한국어의 정서적 표현이 독일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새로운 언어를 통해 감정의 벽을 허물게 되는 것 같아요. 모국어로는 부끄러워서 못할 말도 외국어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특히 한국어의 괜찮아, 힘내 같은 표현들은 위로의 온도가 높아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감정이 전달되는 걸 느낄 수 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20년 만에 한국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함부르크 제3중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감정 표현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감정 표현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교육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사실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무대 위에 학생들이 올라섰습니다.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국어와 독일어를 섞어가며 공연을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여드릴 건 마음을 전하는 말들입니다. 학생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나왔어요. 그들은 고맙다를 주제로 공연했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생크유. 감사합니다. 독일어, 영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어요. 두 번째 그룹은 미안하다였습니다. 미안해. 죄송해요. 에스턴 미어 LEID. 미안합니다. 아이들의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그룹이 무대에 올라왔을 때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주제는 괜찮다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SISTOK.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어 괜찮아를 외칠 때만 아이들의 얼굴이 특별히 밝아 보였어요. 마치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 같았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학부모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 당당하게 감정 표현하는 거 처음 봐요. 옆에 앉은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후로
집에서도 감정 표현을 더 잘해요. 이게 정말 언어의 힘인가요? 마르쿠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 한국어는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 같아요. 독일어로는 부끄러워서 못할 말도 한국어로는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마 새로운 언어를 쓸 때는 평소의 자아가 아닌 다른 자아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용감하고 더 솔직한 자아요. 저는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전 저에게 한국어는 소통의 벽이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마음의 달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교실로 가서 칠판에 한국어로 써봤습니다. 수고했어요. 모두 괜찮아요. 그 순간 과거의 상처가 마침내 아물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언어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2달 후 독일 교육부에서 전국 교육청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함부르크의 한국어 현상이 독일 전체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이에요. 함부르크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나섰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반대했던 제가 이제는 옹호자가 됐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언어는 감정과 관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한 청장이 물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는 학교 폭력이 60% 감소했고 학생들의 정서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에요. 한국어가 정말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나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언어는 점수나 성과가 아니라 관계라는 걸요. 새로운 언어를 통해 아이들은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고 더 용감하게 감정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 교육부는 정서 교육 언어 시범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전국 5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베를린 거리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서울에서 받았던 상처가 이제는 완전히 아물었다는 걸 느꼈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마르쿠스였어요. 선생님, 오늘 뉴스 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한국어가 더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함께 만든 결과예요. 고마워요. 한국어로 답장을 보내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함부르크시 교육청에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함부르크의 모든 학교에서 정서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어 기초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언어 교육의 목적이 바뀌는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다리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요. 우리는 그 다리를 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함부르크 제3중학교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어요.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도 수고했어요. 모두 괜찮아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니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20년 전 서울에서 들었던 그 말이 이제는 따뜻한 위로가 됐어요. 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언어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함부르크의 거리에서는 독일 아이들이 한국어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괜찮아, 힘내, 수고했어라는 말들이 도시 곳곳에서 들려와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잇는 가장 따뜻한 다리라는 걸요. 오늘도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는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지금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어 몇 마디가 어떻게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을 바꿀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 수고했어, 힘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언어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열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